네, 저희 채널 영상 대부분이 임원급 회원분들 대상으로 먼저 공개가 되고 전체 공개로 전환이 되는 데는 빠르면 반나절, 늦으면 하루 이틀 뒤에 전체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클 때는 이 영상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현재 시점이 불일치할 때가 간혹 있는데, 앞으로는 첫 번째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녹화 시점을 명시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아쉽습니다. 이놈의 중동 리스크가 여전히 압박을 하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아서 어떤 일련의 액션이 터진다라면 한 번 더 10만 달러 테스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여차하면 깨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동 상황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10만 4천 달러대까지 다시 한번 후퇴한 상황이고,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일단 주요 지지라인은 지켜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방향성을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의 어떤 액션이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되느냐가 단기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가로지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6포인트 빠진 52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중립 단계로 후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역시 그만큼 더 겁먹게 됐다는 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여전히 64%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강력한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이다. 그런데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이런 알트 시즌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어수선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와 악재가 동시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상원이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이 지니어스법을 진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청신호를 보냈고,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놈의 중동 리스크 악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돼서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이야기들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시장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상원이 68대 30의 초당적인 표결로 통과시킨 지니어스법은 미국 최초로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이 달러 완전 준비금 보유, 월별 감사를 비롯한 엄격한 요건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재무부가 이들을 직접 감독하게 됩니다. 동시에 은행, 핀테크, 소매 업체 등 민간 기업들도 정부의 축복 아래 자체 디지털 달러 토큰을 발행할 길이 열렸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길리블랜드 상원 의원은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책임있는 혁신을 촉진하며 달러 패권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제 명확화는 암호화폐 업계의 역사적인 승리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크립토 산업은 2024년 선거에서 대략 2억 5천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친암호화폐 의회를 탄생시켰고, 그 결실로 첫 번째 연방법 제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정표적인 지니어스법 통과가 미국을 암호화폐 강국으로 한 발 더 다가서게 했다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당연히 엄청 빡세게 좋아하고 있고, 아마존과 월마트 같은 거대 기업들도 자체 결제 토큰 도입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앞으로 몇 년 안에 8배 이상 성장해서 2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번 법안이 그 시나리오를 더 현실화시켰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규제 호재는 무엇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체 암호화폐 수요 기반을 넓혀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스탠다드 차타드의 애널리스트 제프 캔드릭은
이번 상원에 표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이 암호화폐 자산 전체를 정당한 자산군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데 있다. 결국 물이 불면 모든 배가 뜨는 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규제 명확화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제도권의 신뢰가 높아지면 그동안 규제 리스크 때문에 망설이던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애플, 구글, 트위터, 에어비앤비 등 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은 전통 기업들도 암호화폐 기반 혁신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를 끌어올려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입지도 더욱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동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조금씩 더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번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는데 6월 13일 이스라엘은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이란 본토의 표적 수십 곳을 공습했고 이후 며칠 동안 양국이 미사일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태가 악화 일로로 치닫자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고 이란 측도 중동 내 미군 기지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G7 정상회의 도중에 급거 귀국해서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 이런 위기성 경고 메시지를 남기면서 사실상 이란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8시간 동안 회의하면서 칠까 말까 지금 공격 여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보도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미국이 실제로 군사행동에 돌입할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일촉즉발의 중동 정세를 긴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민에게 이스라엘을 서둘러 떠나라고 권고하는 등 지역 정세 악화에 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공포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며 국제 금값은 온스당 3,44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유가는 배럴당 72.6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 방위산업체 로키드 마틴과 빅데이터 기업 팔란티어 등 군사안보 관련주들이 전쟁 특수를 기대하며 급등하는 한편 글로벌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한때 출렁였고 지금도 하방 압력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동발 악재가 부각된 16일 밤에 2% 정도 급락을 해서 고점 대비 2,000달러 넘게 밀리며 한때 10만 6,000달러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만 4,000달러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알트코인들도 6% 이상의 낙폭을 확인을 했고 전체 암호화폐 자산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800억 달러 이상 증발하는 그런 일시적인 모습들도 포착됐습니다. 전쟁 위험이 촉발한 투자 심리 악화로 암호화폐 시장에도 일시적인 쇼크가 가해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정학적 불안 요인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다소 흥미로운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토콜 벨라의 미틸 타콜의 창업자는 지정학적 분쟁은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와 통화 완화, 공급망 교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다라며 결국 이런 환경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인 비트코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였던 2022년 초에도 비트코인 현지 거래가 폭증하며 가격이 닷새 만에 16% 급등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번 중동 위기도 당장은 위험 회피 성향의 비트코인 가격이 흔들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걱정하는 눈치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이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오히려 이 세상이 불안할수록 비트코인이 빛난다 이런 점을 주장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정학적인 충격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요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그리고 탈중앙화 자산으로서의 매력을 부각시키는 그런 역설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이번 조정장에서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이례적인 차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전쟁설 악재 이런 거는 20-30% 폭락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은 10만 달러 초반대 지지라인 잘 유지하면서 나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이런 횡보세를 보이면서 폭넓은 조정 없이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장의 패닉성 투매가 제한적인 이유로 전문가들은 시장 구조의 성숙을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급락 국면에서 공포 탐욕 지수는 공포 단계로 치닫지 않고 중립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고 변동성 지수 이 빅스도 비교적 잠잠했습니다. 이건 과거와 달리 점차 늘어난 기관 투자자 등이 허둥대는 개미 투자자들과 달리 냉정하게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지지선을 잘 사수하면서 일부 큰손들은 오히려 이걸 매수 기회로도 해석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실제 중동발 악재로 6월 중순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 선까지 밀렸을 때도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하루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며 저가 매수세가 포착됐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는 고요해 보여도 수면 아래에서는 고래 투자자들의 체력이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온체인 데이터 역시 이런 강건한 시장 내부 사정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거래소 대비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가 5월 중순 이후 20일 넘게 연속해서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발 비트코인 수요가 그만큼 꾸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기관, 고액 투자자들의 매수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5월 26일 코인베이스에서는 하루에 8,742BTC가 순유출돼서 한 달 동안 관찰된 최대 규모의 코인 인출 가운데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이 대량 인출될 때는 해당 물량이 장기 보관이거나 아니면 장외 거래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 대규모 출금도 ETF 투자 유입이나 기업의 매수 발표와 같은 호재성 움직임의 전조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견고한 매수세가 하방을 탄탄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인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투매가 실종된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악셀 아들러 주니어는 최근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가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매도 수익률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과거 고점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건 이번 랠리에서 일부 단기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아직 과열이나 대대적인 익절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장기 보유자들의 동향은 더 고무적인데 이 양반은 12개월 이상 보유한 장기 투자자들은 여전히 대규모 지갑 이동이나 지출에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래 묵은 코인들이 좀처럼 시장에 풀리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 이런 롱타임 홀더들의 강한 홀딩 의지는 통상 불마켓 초입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역사적으로는 강세 신호로 간주되는 부분입니다. 여러 온체인 강세 신호와 규제 청신호, 그리고 기관 자금 유입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의 장기 랠리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연말 중앙은행들의 통화 완화 전환을 앞당겨서 비트코인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현재 10만 달러 선에서 자리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2021년 고점,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에서 비교하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선 상태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2025년에 그 정점을 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불사이클의 남은 기간 동안 물론 이 사이클의 반복성이라는 게 이전 사이클과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변수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의 사이클 기반으로 바라보자라면 또 남은 기간 동안 다양한 전망치 지금 나오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6자리 시대, 그러니까 10만 달러 시대가 열렸다라는 점에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10만 달러 지지라인을 어떤 변수가 들어오더라도 지켜내야 한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이 거론되는 목표 가격 가운데 하나가 13만 달러 선입니다. 미국의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최근 CNBC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조만간 10만 6천에서 10만 8천 달러 이전 고점 구간을 뚫고 이 상승 비행을 재개하면 다음 가격 발견 구간으로는 13만 달러에서 15만 달러 범위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근거로 강력한 기관 투자 자금 유입, 약세로 돌아선 달러 가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 증가 이런 것 등을 꼽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앤서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에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20만 달러로 제시하는 등 나름의 초강세론을 펴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역시 최근 리서치를 통해서 올해 말까지 비트코인이 2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며 그 과정에서 2025년 상반기 중 12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적중시키지 못하고 11만 달러 돌파 수준까지만 현실화됐습니다. 이런 전망의 공통적인 배경에는 스테이블 코인 경제 성장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규제 환경 정비로 미국 달러 표시의 스테이블 코인이 폭증하면 이건 결국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유동성 상승으로 이어져서 비트코인에 유입되는 자금도 비례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논리가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전통 경제학자나 금투자 옹호자들은 여전히 이번 사이클의 랠리가 거품이고 머지않아서 붕괴할 것이라는 경고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FTX 사태 등 수많은 악재를 이겨내고 10만 달러를 넘어선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감안할 때 함부로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도 또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종합하면 아직 뚜렷한 과열 신호 없이 건강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미국 연준의 긴축 종료 그리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비트코인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돌발적으로 지금 중동 리스크가 튀어나와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 중동 리스크가 더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사이클 상단은 13만 달러, 길게는 15만 달러 선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모습이지만 더 과감한 투자자들은 20만 달러, 나아가서 100만 달러도 시간 문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느 지점에서 단기 정점을 찍을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우상향이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교체하는 혼란스러운 시장이지만 냉정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동위기 등으로 갑작스런 급락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과도한 레버리지를 자제하고 손절 라인 정해두는 그런 방어적인 포지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견고하고 기관 수급이 뒷받침되는 만큼 급락이 올 때 오히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역발상 전략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 분석가들은 지정학적 혼란기에 나타나는 비트코인 가격 스윙은 오히려 할인된 가격에 매수할 기회라며 일시적 하락장은 공포가 아닌 저가 매수의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더라도 장기 서사, 이 내러티브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이 시장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또 기관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화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기반 인프라가 성숙되어 가는 만큼, 그리고 디지털 금으로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를 한다라면 홀딩 전략 유지하면서 변동성에 따른 전략, 분할 매수, 저가 매수 이런 것들을 단행하면서 과도한 알트코인에 대한 투기, 또 무리한 단타,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을 보는 투자자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규제 청신호와 기관 참여 확대, 그리고 거시경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비트코인 장기 상승 추세에는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이란발 리스크나 연준 정책 등의 변수로 일시적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겁니다. 변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와 이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빡세게 공부해서 스스로를 무장시켜야 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